여러분은 평생 참으며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편하게 나눠주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 한편이 무거우시기 때문일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가슴이 답답해서 혹은 평생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끝까지 당신의 마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 꾸리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하루하루 버티기에 바빴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몸도 아프고 외롭고 가끔은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특히 평생 참고 살아온 분들, 시댁 눈치 보며 남편 비위 맞추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감정은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저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2500년 전 공자라는 현자가 우리에게 남긴 나를 잃지 않고 사는 법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차 한 잔 옆에 두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죠.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것이 이 영상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한평생 한국 여자로,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참아라, 또 참아라. 이걸로 끝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복 받는다.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는 며느리가 집안 복을 부른다. 남편은 말했죠. 여보, 그냥 넘겨. 싸우면 뭐하나. 그래서 저는 평생 참았습니다. 기분 나빠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모욕당해도 참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기려 애썼습니다. 사실 제 속은 매일 밤 울고 있었는데도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들. 며느리는 며느리지 사람이냐?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만난 거나 감사해라.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더 미움받을까봐, 남편이 곤란해질까봐, 내가 못된 여자로 보일까봐.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었는지 저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공자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한마디 말씀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우연히 나온 영상이 공자 논어 강의였습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놨는데 귀에 꽂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군자는 화이불동이라.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조화는 추구하지만 무조건 맞추지는 않는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온 삶이 공자의 말과 정반대였거든요. 나는 평생동, 그러니까 맞춰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시댁에 맞추고, 남편에 맞추고, 아이들 입맛에 맞추고, 사회 눈치 보며 늘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그건 현명한 삶이 아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버텨온 거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니 진실이 보였다. 공자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 착하고 싶어서? 미덕이라서? 아니면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겁쟁이였어. 저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착한 사람이라 믿었던 제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한 사람이었다니. 이 깨달음이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나는 참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 나는 희생한 게 아니라 싸우기 싫었던 거였다. 나는 착한 여자가 아니라 겁쟁이였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속여왔구나. 공자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실이 보인다. 저는 그날 나는 착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마주했습니다. 두렵고 약하고 외로운 진짜 나. 화는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는 좋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착각합니다. 화를 나를 지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과 화목하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 시댁과 화합하려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언제나 뒷칸에 놓았습니다. 내 주장, 그건 사치였죠. 내 감정, 그건 번거로움이었고요. 내 의견, 그건 분란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화는 서로 다른 음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어야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모두가 피아노 소리만 내면 그건 화음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저는 평생 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소리에 그저 맞춰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화합이라 생각했는데 공자는 말합니다. 그건 화합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화합한 게 아니었다. 나는 사라졌던 거다. 소인은 동화돼 화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소인은 동의불하라. 소인은 겉으로만 맞추고 진정한 조화는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저는 평생 겉으로만 맞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네, 어머님하고 고개 숙였지만 속으론 왜 날 이렇게 대하는 거지? 분노가 끓었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대하면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 속으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나 한 거야? 원망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면 엄마니까 하고 넘겼지만 속으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만했습니다. 겉으로만 맞췄습니다. 하지만 화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없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다. 저는 생각은 가득했지만 진심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미움받겠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가두었습니다. 공자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진다. 저는 그날부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나를 깨웠다. 1차 반전. 며칠 뒤 저녁.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넌 왜 평생 참기만 해?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들은 수많은 말 중 그 한마디가 제일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가 억울하다는 것도 서러웠다는 것도 나를 잃고 살아온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진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삶에서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말 좀 하고 살래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심이 나온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습니다. 화는 서로를 살리는 것. 저는 남편이 화낼 줄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 지금껏 잘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부부가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는 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했어. 그 말이 그동안의 상처를 녹여내는 따뜻한 물 같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화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남편도 편해진다는 것을, 내가 진심을 말할 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나를 잃는 화합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조화는 모두를 살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트에서 가격이 잘못됐으면 저기요, 이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고, 가족이 제 감정을 무시하면 나는 이게 불편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참는 여자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여자로 한 걸음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려고 입을 열면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저는 이제 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자 철학을 담은 비유. 우화 첫째. 대나무와 소나무의 대화.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대나무와 소나무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합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하고 소나무는 강직하다. 둘 다 훌륭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나무가 소나무처럼 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대나무가 소나무 흉내를 내면 대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게 된다. 이것이 화이불동입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답게,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숲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답게,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다가 나를 잃으면 그건 화합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어야 무지개가 아름답다. 당신도 당신의 색깔을 지키세요. 우화둘. 물과 기름의 조화. 공자는 제자들에게 물과 기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둘은 섞이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섞이지 않으면 싸우는 게 아닙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은 다르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억지로 섞으려 하면 둘 다 망가집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운 요리가 됩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이불동입니다. 우화셋. 악기들의 합주. 공자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라. 거기에 화의 진리가 있다.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피아노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플룻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는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연주하면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만약
모든 악기가 피아노 소리만 낸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소리, 며느리는 며느리의 소리, 남편은 남편의 소리, 아이는 아이의 소리. 각자의 소리가 있어야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를 잃고 맞추는 것은 화음이 아니라 침묵이다. 당신의 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우리의 음악이 완성됩니다. 우아넷, 정원의 꽃들. 공자는 제자들과 정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꽃이 많아서입니다.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꽃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원을 보세요.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고 국화가 있고 작은 민들레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꽃이 장미라면 그건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지루한 밭입니다. 작은 민들레도 자기 자리에서 피어야 정원이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작아서, 나는 볼품 없어서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답게 피어나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꽃도 제 향기가 있다. 그 향기를 숨기지 말라. 당신도 당신의 향기를 피우세요. 우화 다섯. 강물과 바위.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말고 바위를 감싸 흐르라.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감싸며 흐릅니다. 그렇게 바위와 물이 만나 아름다운 계곡이 됩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부수려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길을 가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다. 물은 유연하지만 자기 길을 갑니다. 바위에 막혀도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당신도 유연하되 단단하세요. 부드럽되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이제 당신 마음속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켜도 된다. 그 생각이 나뭇잎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천천히 멀어집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명상 두 번째, 나를 되찾는 호흡.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의자는 당신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나의 자리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로 존재해도 된다. 천천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신을 느껴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리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자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명상 세 번째, 화이불동의 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작은 정원을 그려보세요. 그 정원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작은 민들레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꽃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답게 피어납니다.
이제 말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된다. 나는 조화롭게, 하지만 나로 존재한다. 이것이 화이불동입니다. 조화롭되 나를 잃지 않는 삶.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엔딩 삶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마무리. 오늘 우리는 함께 공자의 지혜를 걸어왔습니다. 군자는 화이불동이라. 조화롭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제 저는 압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지우는 것이 화합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화는 나를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기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이기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답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공자의 말은 이 말을 하려고 저에게 온 것 같았습니다. 군자는 화를 구하지만 동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저도 저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신답게 사세요.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그것이 공자가 가르쳐준 생각 내려놓고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참으며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편하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